하다가 동물까지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특이하고 조금 더 잘생긴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더 잘나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장신구처럼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동물들이 원래는 처음에 활용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완동물 문화가 쭉 지속이 되다가 지금은 우리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동물들이 단순히 그저 또 장난감이라든지 또 도구라기보다는 함께 가족으로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집에 가정에서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동물을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말도 못하는 조그만한 친구가 때로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냥 곁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기만 해도 나에게 힘이 될 때도 있고 위안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에게서 이런 따뜻한 감정을 많이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빠져선 안 될 중요한 존재로서 이제 동물들이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동물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의 어떤 장난감이 아닌데 이걸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반려자라는 말처럼 반려라는 말을 붙여서 반려동물이라고 우리가 부르자라고 해서 현재의 반려동물 문화, 산업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현재는 이제 이 강아지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다양한 동물들을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어요. 옛날에 하늘 날아다니는 지나다니는 새 보고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 길가에 보이는 그 산에 우리 벌초하러 가다가 봄이나 이제 가을이나 한 번씩 벌초 하시다가 어떤 거 먹어보시죠? 뭐가 툭 튀어나오죠? 뱀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뱀이 뭐예요? 유해동물이에요. 근데 이런 유해동물로 생각되었던 뱀들이 지금은 사람의 손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불리며 키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제의 가치를 창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반려동물 문화가 점점점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말은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 들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뭔가 반려동물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로는 이제 가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소를 많이 키우긴 했지만 말도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의 하나로서 이제 이동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교류하는 동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는 생각이 훨씬 강하였죠. 그리고 현재도 현행법상으로 말은 가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 다른 가축과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가축과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소, 돼지, 닭 이런 동물들은 사람이 왜 키우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식용 맞습니다. 네, 먹기 위해서 우리가 키웁니다. 근데 말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우지 않아요. 왜 키울까요, 그러면? 타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함께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즉, 이 말은 가축이지만 다른 가축들과 다르게 살아있어야지만 가치를 가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말이 단순한 가축으로 여겨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과 이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산업 가축, 단순한 가축이 아닌 산업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퀴즈를 맞추는 분께는 아주 조금 소소한 소정의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말은 아주 유명하였던 일본의 경주마 순말인데요. 이 친구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손 들고 외쳐주시면 제가 업다운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 던져보세요. 네. 15 업! 20억 훨씬 더 업 하셔야 됩니다. 45 더 업! 자, 세 자릿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120억 업! 한참 업! 400억. 400억 더 업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차범위 10% 내외는 정답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750억! 조금 업! 800억! 어디 계십니까? 정답입니다. 박수! 정확하게는 833억에 이 말 한 마리가 이제 팔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 말이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 산업이 아직 좀 발전하는 단계에 있지만 다른 이제 말 산업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말 한 마리가 갖는 가치가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말이 생산한 말 한 마리가 사람 몇백 명을 먹여 살릴 정도의 이런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아까 정답 맞추신 분께는 제가 끝나고 귀여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조금 어린 학생들이 조금 오실 줄 알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은 오래 전부터 사람에게 이제 이용 가치가 있는 효용 가치가 아주 높은 산업적 동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 말이 이제 사람들이 말이랑 함께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동물들이랑 마찬가지로 말들과 함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반려동물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말에게서도 똑같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친구들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가족, 반려동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833억. 자,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말에 대해서 말이라는 동물을 떠올렸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다 우리 경주도 하고 높이 뛰기도 하고 또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다니고 마차도 끌고 참고로 호주, 미국, 캐나다처럼 목축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소들을 보통 방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외 초지에 소들 이렇게 풀어놓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천 병 되는 목장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큰 부지 안에서 소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일 효율적인 게 말이라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보다 훨씬 낫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 말이 인간과 함께 일하는 동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말 산업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사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에 더 가까운 생활을 합니다. 귀엽죠? 혹시 말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친해질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도 아셨나요? 우리가 말을 데리고 딱 시합에 나가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경기를 뛰고 이거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이런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1년 365일 일상 매일같이 말들 만지고 밥 주고 뭐 관리하고 말과 함께 뒹굴면서 이런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이 조금 점점점 산업동물에서 반려동물의 포지션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말은 지금 우리 현대의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오묘하고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가치에 의해서 산업동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동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려동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산업동물과 반려동물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말의 이 반려동물로서의 측면을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말과 함께 생활하고 말한테 위안을 얻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뭐 그냥 인터넷에 뭐 말과 뭐 살기 이런 거 검색만 하셔도 이런 수많은 말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수십만 개가 나와요. 수십만 개.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떻게 인간과 이렇게 친숙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이 왜 말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를 살펴보면 그 중에 말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말은 무슨 동물입니까? 초식동물, 육식동물 중에 초식동물이죠. 우리 초식동물들 하면 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온순하고 또 우리 뭐 혹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자, 초원 위에 그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때 보여요? 밥 조금 먹다가 물 먹으려면은 좌우 주위 다 살피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물 찌끔 먹고 또 팩 도망가고 요런 모습을 보셨겠죠? 당연히. 저도 원래 그 9번에서 하는 KBS 1에서 했던 동물 다큐멘터리 애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이 말도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단순히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감각적으로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감정을 이 친구들이 다 알아요. 사람의 아주 미묘한 변화, 숨소리,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 달라지는 것들도 이 친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말을 타보셨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람이 긴장하면 말도 같이 긴장하니까 편하게 있으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말등에 타고 있는 사람이 긴장을 하고 몸이 굳고 심박동이 증가하면 말이 그걸 다 느껴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긴장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들이 예민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예민함이 사람과 교류할 때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의 감정을 다 캐치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을 보면 내가 지금 좀 긴장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좀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이 말이 가지는 미러링 효과 때문에 실제로 우리 요즘 승마계에서 핫 키워드 중에 하나가 힐링 승마
승마인데요. 이 힐링 승마가 말과 함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우울증이 있으시다든지, 뭐 PTSD, 뭐 ADHD 이런 여러 가지 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말과 함께 했을 때 아주 큰 이제 치료 효과를 누린다는 연구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말이 섬세하게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It's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do. I get to love you. It's a promise I'm making you. Whatever may come, you know I will choose. Forever I'm yours, forever I do. I get to love you. I get to love you the way you love. It changes me. I am undone. 좀 의외의 모습입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말들이 의외로 장난기도 엄청 많고, 또 사람을 한 번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이 친구들이 쭉 갑니다. 그래서 말과 지금은 분명히 산업동물이기 때문에 뭐 경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특히 말 사는 선진국 같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곳에서는 말을 안 타고 진짜 그냥 내 가족으로서 키우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집에 마당에 그냥 말 두고 있는 거예요. 걔를 얘를 뭐 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대체 왜 키우세요? 그 말 한 마리 키우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얘를 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뭐 천번 어디 딴 데 뭐 갖다 주시거나 아니면 말을 타기라도 하던가 하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그냥 가족이니까 얘랑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얘가 나한테 해주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그만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이 반려동물로서의 말의 입지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제가 해외 연구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말에게 진행했던 실험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웃는 얼굴의 사람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의 사람이 있고, 자, 여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화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말에게 어떨 때는 웃는 사진을 보여주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찡그리고 화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다가와요. 그 사진에 가까이 와서 냄새도 맡고 터치도 하고, 근데 화난 표정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딴 데 보고 딴짓하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인간의 감정을, 그리고 사람의 표정을 이해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내서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 저도 이제 말과 함께 하는 실험을,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사람이랑 말이 같이 활동을 할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를 알아본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사람에게 한 번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영상을 보게 했어요. 좀 잔인하고 좀 막 피 나오고 이런 영상을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 수치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런 영상을 시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다른 영상을 시청을 하게 한 다음에 말과 함께 하는 짧은 활동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결과가 아주 재밌게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사람이랑 말이랑 같이 활동을 할 때 서로에 대한 친화 정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같이 하기는 하는데 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는 이해를 하는데 말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 말도 사람과의 친화 정수가 더 높아졌어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말이 사람의 감정과 표정과 제스처 이 모든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사람의 관계, 유대감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지하고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지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재밌게도 근데 또 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요 말이랑 뭘 하고 나면 하는 동안에 기분이 좀 안 좋긴 했는데 다시 또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를 뇌파를 봤더니 그 사람의 뇌파 활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였고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요. 자, 그럼 반려동물을 넘어서 인생의 파트너로까지 가능할까요? 자, 이 말이라는 동물 뭐 잘 모르겠어. 덩치는 크고 착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사람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반려동물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같이 있으면 기분도 좋고 뭔가 귀엽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먼저 이 반려동물과 파트너의 의미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반려동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서적인 교감과 위안을 제공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 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람이 온전히 그 동물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돌보고 보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교감을 많이 하고요. 자, 그렇다면 파트너란 단순히 서로 그냥 교감하고 우리가 돌봐주는 게 아니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같이 추구하고 또 협력적인 활동을 수행을 하는 대상을 우리가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파트너십을 가지는 동물들은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파트너십을 가지는 동물은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들도 좀 군견이라든지 아니면 경찰견이라든지 하나의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과 일하는 동물들이 있죠. 그런 동물들은 우리가 모두 단순히 반려동물을 넘어서 함께 일하는 동료, 파트너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적인 동물이기도 하면서 반려동물이기도 한 이 중간에 있는 포지션에 놓여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운동하고 일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트너십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말과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총 12마리의 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의 첫 번째 말이 아주 특별하고 또 특히
저와 제 말 사이에 어떤 그런 유대감이 좀 깊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름은 코코입니다. 코코. 자, 요 코코는 저희가 저희한테 오게 된 것도 조금 이제 파란만장합니다. 우리 말들은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보통 운동선수예요. 이 운동선수들이 우리 프로 체육인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말들도 어떻게 보면은 운동선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조금 혹독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말 복지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코코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품종은 원블러드라고 좀 덩치가 큰 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원블러드라는 품종이고, 이 친구의 특기는 마장마술입니다. 혹시 마장마술 아십니까? 그 마장마술이라고 하면은 모르시지만 아마 제가 이 승마계가 언제 한번 그 정치 스캔들과 엮여가지고 큰 파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정치 스캔들이 빵 터졌을 때 왜 승마가 문제가 되었냐면, 이제 그 정치 스캔들의 이제 중심에 계시던 분의 이제 자녀분이 하던 종목이 마장마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말이라는 것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 무슨 말 탑니다, 뭐 마장마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야? 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딜 가서 마장마술 아세요? 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어서 그래서 뭐 저희끼리는 그냥 농담 삼아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바이럴 마케팅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그 마장마술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말은 평균 수명이 25에서 30살 정도까지 살 수가 있고, 보통 성년이 되려면 한 6살, 7살 이후부터를 우리가 다 큰 말, 성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말을 한 마리 키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 경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말을 한 마리를 소유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빨리 창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 먹이고 빨리 좋은 성적 나면 돼요. 그렇죠? 원래는 말이 다 자라려면 한 마리 말 잘 키우는데 최소 10년 들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먹고 먹이고 재우고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근데 1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면 2살 때, 3살 때, 5살 때 이때부터 그냥 훈련 빡세게 시켜가지고 어디 경기 내보내고 상금 따오고 이러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어린 말들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산업적 행태의 피해자였는데요. 이 친구가 재능이 굉장히 있는 친구였어요. 우리나라에 어린말 대회라고 어린 말들만 출전할 수 있는 승마대회가 꽤 있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서 상도 진짜 많이 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제가 살게요 막 이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인기가 그 정도로 많았는데, 이 마주분이 그때 이 말이 워낙 재능이 뛰어나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안 팔고 계속 이렇게 좀 가지고 계셨거든요. 가지고 계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하시는 분들은 말을 훈련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산 따로 훈련 따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셔서 내 말이 좋은 말이 되려면 훈련을 잘하는 좋은 곳에 맡기면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있으니까 굉장히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 2살, 3살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아직 미성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이 때부터 훈련을 너무 혹독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타고난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 느긋하고 뭐 착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이 훈련장에 계속 있으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사람을 등에 태우질 않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에 타면은 다 떨구는 거예요. 말 잘 타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 얘는 안 되겠다, 얘는 고장났다, 못 쓴다 해가지고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가서 원 주인분도 뭐 얘를 어떡하겠어요. 처치곤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계시는 와중에 저희가 정말 우연찮게 그냥 잠깐 약간 놀러 갔다가 이렇게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저희는 저희 승마장은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운동 선수로서의 재능을 꼽히고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저희 목표는 이제 말들과 사람이 편하고 재밌게 놀면서 좀 스트레스 푸고 힐링도 좀 하고 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들이 편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랑 함께 있으면서 성격도 엄청 좋아지고 저희가 데리고 온 이후로 한 번도 사람을 떨구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 태워주고 애기들도 저희 사촌 조카들도 막 놀러 왔었거든요. 조카들 애기들 막 타는데도 엄청 얌전히 잘 있어주고 그래서 되게 고맙고 기특하고 이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말과 함께 노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놀이이자 훈련의 일환인데 이렇게 사람과 유대감이 생긴 말은 사람을 졸졸 따라와요. 보통 우리가 말을 제어한다, 말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꼭 줄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줄 놓으면은 말이 빵 도망갈 수 있으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안전한 대상이라는 거를 깨닫고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그런 도구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코코와 저는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홀스맨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홀스맨십이란 사람과 말이 서로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이제 우리가 홀스맨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코코와 저는 함께 홀스맨십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 힘들기도 하지만 큰 기쁨을 주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아무래도 비용입니다. 경제적인 비용. 이 말은 우리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말 한 마리 키우고 비교를 하였을 때 들이는 노력이 소와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소도 아주 잘 노력해서 키워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말이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 뭐 문제 있으면은 아프고 조금 뭐 문제 있으면은 탈나고 죽고 우리 배탈 나서 죽는 동물 있습니까? 배 아파서 배앓이해서 죽는 동물 있나요?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뭐 조금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뭐 찬물 갑자기 많이 주면 막 이런 모든 문제가 배앓이로 와요. 근데 이 배앓이가 심하면은 말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먹이는 거, 뭐 자는 거, 씻기는 거, 이 모든 것들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이분이 뭘 하고 있죠? 똥 치우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도 당장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마감을 치우고 왔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들한테 쓰는 톱밥도 깔집도 좀 비싸요. 그래서 소처럼 그냥 한 번에 꽝 부었다가 기계로 다시 꽝 끓여내고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망합니다. 톱밥 아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들어가서 다 줍고 치우고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저는 저희 집에서 직접 키우지 않고 다른 곳에 위탁을 해서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혹시나 이 자리에서 오늘을 맞이해서 이번 기회에 나도 마주가 한번 되어볼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여러 승마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탁 시스템을 활용하시기를 적극 권려드립니다. 적극. 왜냐면 그러면 뭐 비용은 좀 들지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말 딱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밥 주고 뭐 치우고 관리해주고 싹 다 해줍니다. 거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 들어가면은 훈련도 해줍니다. 참 편하고 좋죠. 그러면 이제 나는 가끔 예쁘게 옷 잘 차려입고 가가지고 또 우리 이쁜 말 보고 한번 쓰다듬어 주고 한번 오늘 운동 좀 해볼까? 그러면은 운동 살짝 해보고 그리고 또 잘 있어 또 올게 하고 가면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주로 살 걸 하고 한 번씩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업으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과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말귀신에 씌워버린다. 그래서 말이 저의 삶에 준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몸이 건강해진다. 자, 매일 걸어 다녀야 되고 타고 말 돌보고 우리 말들은 사람처럼 땀을 흘리는 동물입니다. 땀을 엄청 많이 흘려요. 그러면 이 맨날 샤워 시켜줘야 됩니다. 샤워 안 시켜주면은 막 또 벌레한테 물리고 피부병 생기고 안 돼요. 저는 가끔씩 제 한 몸도 씻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누가 그냥 씻겨주는 기계가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말들은 어떨까요? 우리 말들 보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탈 수 있는 말이 체중이 한 400에서 500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키는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런 덩치의 동물을 사람이 씻겨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씻기고 또 씻기면 끝이에요. 말려줘야 되고 밥 넣어주고 밥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강아지도 키우거든요. 강아지 밥 하루에 한 번만 줘요. 그냥 다 큰 강아지들은 그냥 하루에 한 번 밥 딱 주면은 땡인데 말은 하루에 4번씩 줍니다. 왜 4번씩 주냐면 원래 말들은 초원에서 살잖아요. 초원에서 야생의 말들은 하루에 거의 70% 80%의 시간을 먹이 활동만 하면서 보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풀 뜯다가 배 살짝 부르면은 잠깐 서서 이렇게 멍 때리다가 물 한 번 먹어주고 너무 잠오면은 잠깐 누워서 좀 자고 일어나서 또 뜯고 이런 생활의 반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들의 소화기관 자체가 지속적으로 먹이를 섭취하기에 알맞도록 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이 항상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밥 먹는 것처럼 점심 먹었는데 아직 배 안 고프니까 하루 좀 건너뛰어 볼까? 이렇게 해서 위장을 싹 비워버리면 이 친구들은 위궤양이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탄식이 좀 흘러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위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먹이를 자주 구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4번 이렇게 아침 새벽 일찍부터 점심 저녁 야식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 한 마리를 돌보기 위한 활동을 쭉 하다 보면 이게 건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되게 널널한데 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싶으면은 핸드폰에 한 10,000보 정도 찍혀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20,000보 정도씩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몸이 건강해진다. 자, 두 번째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저는 변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다른 사람한테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사람에게 꼭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혼자 그냥 넘기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 나의 힘듦을 제대로 뭔가 말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들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있어주니까. 근데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그게 전 너무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됩니다. 말이랑 있으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가 아주 많이 돼요. 힘들고 괴로워도 항상 옆에 있어줘요. 그래서 저는 말을 타고 말을 관리하고 말에 대해서 배우면서 단순히 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말이랑 하다 보니까 와 이때 진짜 좀 힘들었는데 그냥 맨날 하는 거 말이랑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탁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사람들과의 교류가 늡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랑 소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 넓은 강당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에요. 말에 내가 좋아하니까 말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으니까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 의견이 잘 맞고 나랑 소통이 되는 사람을 또 새롭게 만나고 그게 너무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제가 그 재활승마라고 좀 지체 장애가 있거나 좀 몸이 불편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 수업에도 참여를 꽤 많이 했었는데 물론 그 말이 주는 운동적인 효능도 매우 뛰어나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담당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이 학생들이 말을 타고 이 말을 승마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사실 이 친구들이 반에서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좀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다른 존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잘 다가와 주지도 않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도 나서서 얘기하기 힘들고 근데 이 승마를 하고 가면 이 승마라는 게 또 특별하고 재밌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기능, 이 승마라는 게 또 그런 순기능이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교류를 늘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존재. 말과 말이랑 같이 뭘 하다 보면은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마주보기 싫은 나의 못난 모습을 많이 느끼게 돼요. 말이랑 뭐 같이 해야 되는데 뭐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따라줄 때도 있고 그러면은 막 성질도 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뭔가 더 소심하거나 아니면 좀 모자란 나의 모습을 스스로 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제가 못난 모습을 보여도 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평가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 보고 평가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친하게 안 놀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좀 나의 사소한 부분, 작은 일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이 커피에 케찹을 쫙 짜먹어도 말들은 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부족함에도 나의 곁에서 머물러주는 나의 파트너. 그래서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같이 지내면서 조금씩 나아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말과 함께 하면서 얻었던 이 좋은 점들 때문에 이게 보시는 이 수많은 나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과 파트너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카우보이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그 전에 시비스킷이라고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이 시비스킷이 경주마 이름인데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경주마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마를 대상으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디즈니 플러스 혹은 넷플릭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 말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약간 휴머니즘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원래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었어요. 좀 혈통은 좋은데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좀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망가져서 아무도 원치 않는 골칫덩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골칫덩이 말을 또 골칫덩이 주인과 골칫덩이 기수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 1등에 걸려요. 다 1등에서 상을 휩쓸고 역대 최강 챔피언이라는 말도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을 주워서 고쳤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 우리를 고쳤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 서로가 서로를 고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가 어떻게 보면은 말과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orses are really amazing how much they will be a partner. They try crazy amount and I want to try that same amount back for them. And they give me that much trust. I can never let anything bad happen to them. When I lay Maverick down in the arena, he has given me his trust. Maverick knows I won't let something happen to him. 보시는 것처럼 이 말이 나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감사하고 이 친구가 문제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파트너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언제 추후라도 이런 기회가 생기신다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초청해주신 부천시 문화원 관계자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